자, 보시면 오늘이 1일 아니 3일 여기 사이잖아. 근데 이 수업이 원래 그 대면 비대면 하고 있었는데 이걸 다 비대면 영상으로 다 대치될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다 대면하고 안 나온 사람들이 영상하니까 나오는 숫자만 하고 이게 추가 보강이 아니고 여러분들 비대면 강의하는 거를 강의 나와서 한 걸로 해서 그러니까 원래 15주인데 15주 2회 16주라고 생각을 했었거든 나도. 근데 15주 맞아. 계산해 내가 올렸지 톡에다 어저께 밤에. 그거 보면 아실 거야. 나도 어저께 막 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비반. 비반. 15일 날 제출. 그러니까 미리 제출한 학생 있어요, 여기? 없나? 이거 꼭 갖고 오셔야 돼요. 이때 그 놓치면 내가 받아줄 수가 없어. 돌려줘야 될 거니까. 그래서 꼭 갖고 오시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그 팀원들 칭찬 릴레이 하는 거 이 칸 있지? 그거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이제 그 발표 칭찬 적을 거잖아요. 그걸로 대체할 거예요. 그 제가, 다 이렇게 여러분들 적은 걸 다 그 이름 다 체크해가지고 다 넣어줄 거야. 그럼 그게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영상평가하는 학생들이 칭찬 피드백 있죠? 그거는 제가 긁어서 넣어줄게. 그래서 그걸 메일로 보내든지 톡으로 올려드릴게요. 그럼 그게 칭찬 피드백이 되고, 또 하나는 아르바이트 한 번도 하지 못한 학생이 있나 봐. 그거 괜찮아요. 자기 아르바이트. 근데 대신에 혹시나 내가 하고 싶은 아르바이트 적어도 돼. 아르바이트를 못했던 사람은 그 노트에. 그리고 뭐 그 다음엔 질문사항이 없었던 것 같아. 자, 이렇게 됐고 24일 발표했고 오늘은 조가 조금 바뀐 게 출석 못하는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일단 이렇게 한 거예요. 출석할 수 있는 사람들만. 자, 다음 주 요거. 자, 지난주도 말씀드렸는데 여기다 발표자 이름 적고 그 다음에 여기 점수 적고 그 다음에 인생설과 진로와 직업을 이루는 이게 두 개 틀린데 여러분들이 자기가 들어가지고 정말 그 100세까지 좀 제대로 생각하고 좀 고심한 사람은 3점. 좀 아래 단계로 2, 1로 내리면 되고 이제 직업을 이루는 방법은 조금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거는 7점이 아니야. 아주 정확하게 좀 많이 찾아보고 정보를 많이 그 정보를 보면 나도 저렇게 할 수 있겠다라고 좀 정확한 정보를 준 사람이 7점이야. 그냥 말을 잘하고 설명을 잘했다고 해가지고 7점이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정보의 그 정확성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이 그 세심하게 찾았는지 그거에 따라서 7점이지 그냥 7점 주시면 안 돼요. 그리고 6점, 5점 이렇게 내려가시면 되고 이 부분은 그 칭찬 피드백 포스트잇에 적으면서 안 적어도 돼. 여기도 적고 저기도 적고 하면 너무 시간이 많아. 근데 이제 그 포스트잇에 제발 글씨 좀 또박또박 써줘. 이렇게 막 날려가지고 나도 못 따라보겠다. 이렇게 본인이 볼 게 아니고 그 친구가 볼 거잖아. 그 친구도 못 읽겠던데? 이렇게 봤거든? 되게 또박또박 정성스레 써서 쓴 학생도 있고, 그냥 막 날림 막 쓴 학생도 있더라서 좀 또박또박 써주세요. 그 학생이 보관할 거니까.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 그 위에 조그맣게 그 이름 쓰는 거 잊지 마시고, 뭐 만약에 이문숙이 발표했다. 그럼 위에다가 이문숙 조그맣게 쓰고 피드백 써주시면 돼요. 경청해 주시고, 오늘 경청이 아주 잘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자, 누구부터? 혜원이. 포즈가 없어. 저기. 순서 없고 다시 보여주시면 돼요. 다시, 먼저 적을래? 응. 자, 자, 혜원이부터. 그럼 팀은 어떻게 적어요? 혜원이만 1팀이 아니야. 혜원이 몇 팀이지? 8팀. 8팀. 혜원이만 8팀이야. 이렇게 먼저 발표하는 거니까. 강혜원만 8팀이고 그 다음에 팀은 똑같아. 그럼 그리고 뭐예요? 자, 여기 이효림, 김상아, 박성호 1팀. 그 다음에 조아람 2팀. 김다영 4팀. 강혜원, 최진현, 최수정 8팀. 교수님, 교시 적는 거에 다 수 8구라고 적으면 될까요? 8국 A반. A반까지 적어야 돼. 네.
89A반. 저번에 안 되는데. 나 다 적어. 89A반. 또 다른 거 없어요? 네. 자, 됐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인생설계와 진로를 발표할 관광개발학과 21학번 강혜원입니다. 일단 목차는 이렇고요. 네, 첫 번째로 20세부터 100세까지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대 때는 1차 직업인 한국관광공사에 입사하는 것이 목표고 30대 때는 1차 직업에서 결혼할 상대를 만난 뒤 퇴사하여 2차 직업인 배우를 하는 것이 목표이며 40대 때는 신인상을 받는 것이 목표이고 50대 때는 2차 직업을 스스로 은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60대 때는 3차 직업인 창업을 여는 것이 목표이고 70대 때는 그곳을 제주의 필수 코스로 만드는 것이 목표이며 80대 때는 남편과 단기적 해외여행을 다니는 게 목표이고 90대 때는 마음에 드는 해외에 정착한 후 4년 동안 사는 게 목표이며 100대 때는 제주로 돌아와 평범한 삶을 보내는 게 목표입니다. 네, 다음은 비전과 저의 직업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비전은 주위에 있으면 즐겁게 해주는 사람, 흔들리는 일에 주장이 뚜렷한 사람, 계획한 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제 직업은 크게 3가지로 나누었습니다. 1차 직업인 한국관광공사의 상품 및 자원개발팀에 입사하는 것이고 2차 직업인 배우, 3차 직업은 소품샵과 카페를 이용한 창업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한국관광공사의 상품 및 자원개발팀에 입사하는 법입니다. 먼저 일반과 전문 부분으로 나누는데 저는 일반 부문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익이 800점 이상이거나 뉴탭스가 355점 이상이거나 토플이 91점 이상, 이 3가지 중 한 가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채용 전형의 단계는 서류 전형, NCS 필기 전형, 1차 면접 전형, 2차 면접 전형으로 나뉩니다. 서류 전형에서는 직무 역량 기술서와 자기소개를 쓴 뒤에 인터넷에 제출하고 NCS 필기 전형에서는 직업 기초 능력 평가와 직무 능력 평가를 봅니다. 1차 면접 전형에서는 직무 능력 면접과 외국어 면접을 서울에서 본 뒤에 2차 면접 전형에서 역량 면접을 원주에서 봅니다. 제가 여기서 받을 수 있는 우대사항은 관광 전공자로 만점에 1% 가산이 붙습니다. 이 자료는 잡코리아에서 가져온 자료입니다. 이것은 합격자 개별 스펙입니다. 다음은 저의 미래의 나의 명함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과 다르게 저는 손으로 직접 해서 명함을 만들어 봤습니다. 1차 직업인 한국관광공사의 과장이 되는 것이고 2차 직업인 배우, 3차 직업은 창업입니다. 다음은 저의 VN 카드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주도의 상품 개발을 하는 공무원이 되어 제주도민과 관광객의 유람 생활을 돕고 제주도의 자원을 개발하여 즐거운 삶을 만들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다음은 저의 묘비명입니다. 울지 말고 재미있는 이야기나 들려주고 가. 난 항상 네 주변에 머물러 있으니까. 강혜원 여기 잠들다.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다음은 칭찬 피드백입니다. 먼저 팀원들에게 쓴 메시지입니다. 처음 단톡방이 만들어지고 소개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돼서 참 아쉬운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직접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지 못하고 친해질 기회가 없었지만 길 가다 우연히 마주치면 간단한 인사라도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 과목을 통해서 각자 자신이 어떠한 길을 가려고 하는지와 어떠한 계획을 세웠는지 확실해진 것 같아 다행이에요. 계획하지 않은 길을 가더라도 괜찮아요. 그게 덕분에 자신이 행복하고 즐거워하니까요. 그리고 뜻대로 되는 인생은 재미없잖아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저 자신에게 쓴 메시지입니다. 이 인생 설계와 진로 과목의 목표인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달성하고 미래 계획까지 자세하게 세운 제가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목을 통해 감사와 칭찬 쓰기를 하루에 한 번씩 말하는 것과 묘비명을 생각해 본다거나 이렇게 사소한 행위였어도 인지하지 못했지만 이런 경험들을 토대로 저를 성장시킬 수 있어서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어국문학과 21학번 이유림입니다.
인생 설계와 진로 기말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교수님께서 제시하신 구성과 순서로 준비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의 인생 설계와 진로입니다. 저는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든든한 나무와 같이 사는 것을 인생의 모토로 삼고 나이대별로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20대부터 30대에는 이제 학교를 졸업한 후에 학교 생활하면서 교직 이수를 하게 된다면 교사 또는 못하게 된다면 강사로 일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결혼을 하게 된다면 40에서 50대에는 육아를 해야 할 것 같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교사라면 상관이 없지만 학원 강사라면 저녁 시간에 좀 더 여유가 많은 청소년 지도사로 전향을 하고 싶습니다. 이후에 60에서 70대에는 퇴직을 하고 이제 제2의 인생을 계획해 봐야 될 것 같았는데요. 집 근처에서 농사를 짓거나 작은 베이커리나 카페 같은 경영을 하면서 생활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청소년 지도사와 같은 방과 후 돌봄교실 지도사 자격증을 준비하여서 방과 후에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 아이들을 돌봐주는 일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80에서 100세에는 아예 은퇴를 하여서 하루하루 일상의 소중함을 찾고 작가로 활동을 하며 그 소중함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살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제 비전입니다. 저는 좋은 추억을 남겨 생각날 때면 기분이 행복해지는 사람, 또 언제든 덕분에 소리를 듣는 도움이 되는 사람, 그리고 자신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싶고 기대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저의 직업인데요. 제가 앞서 인생을 설계하며 여러 가지 직업을 생각했는데 그 중에서 저의 비전과 제가 가장 되고 싶은 쪽으로 해서 두 가지 직업을 골라봤습니다. 첫 번째는 교사입니다.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임용고시 시험을 응시하고 합격을 해야 하는데요. 그러려면은 제 2급 정교사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2급 정교사 자격증을 획득하는 방법인데 첫 번째는 교육대학 또는 사범대학에 입학하여 교직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교육대학은 초등학교 교원, 사범대학은 중고등학교 교원을 양성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방법인데 교직과목 선일치학과에 입학하여 교직이수를 한 후 졸업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주대학교 기준 교직이수 조건으로는 교직이수 신청 당시 2학년 재학생으로 1학년 수료학점을 이수하고 성적 평점 평균이 2.4 이상인 학생이어야 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1학년 1학기, 2학기, 2학년 1학기까지 총 3개 학기 평균 성적과 학과 자체 기준에 따라서 이제 사람을 선발합니다. 그 다음에 교직 인적성 검사를 한 후에 그 인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주대학교의 교직과목 설치학과는 이렇게 있는데요.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국어, 영어, 역사 말고도 관광, 상업, 항해 아니면 의상 같은 특성화 과목 교직도 가능합니다. 네, 그 외에 이제 교직 이수를 하지 못할 경우에 교육대학원에 들어가서 석사로 졸업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에 들어가서 교직 이수를 할 때에는 그 관련 전공 4년제 학사학위가 필요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세 가지 과목을 합쳐도 그 과정을 이수하셔도 바로 교사가 되는 건 아니고 임용시험에 응시하시고 합격을 해야만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청소년 지도사인데요. 청소년 지도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청소년 지도사 자격검정 1, 2, 3급이 있는데 이제 이 중 한 과목에 응시하시고 합격하신 후에 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자격 연수과정을 모두 수료하셔야 합니다. 청소년 활동 작가는 이제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 VN 카드인데요.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청소년이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나무와 같은 선생님이 되어서 학생들에게 평생을 추억하며 힘이 될 수 있는 긍정적인 기억을 남기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저의 명함인데요. 제가 아직 교사가 될지 강사가 될지 청소년 지도사가 될 수 있을지 정확하진 않지만 선생님이라는 이제 직함으로 불리고 싶기 때문에 티처라고 해서 명함을 만들어 보았고요. 숲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약간 초록색깔 느낌을 나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저의 묘비명인데요. 저는 정말 숲을 좋아해서
숲목장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묘비명도 숲과 같았던 사람, 숲으로 돌아가다라고 지어봤습니다. 7번째로는 저희 팀원들과 저에게 하는 칭찬 피드백입니다. 저에게는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고 매우 내성적인 성격이지만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한 점을 칭찬하고 지금까지 하나의 직업으로 평생을 살 생각이었으나 나이별로 상황을 상상하여 그에 맞는 직업을 고려하고 노력한 부분을 칭찬합니다. 2번째, 팀원들에게는 다들 처음 만나 어색하고 궂은 날씨에 힘들었을 텐데 웃으며 학교 탐방을 같이 해줘서 덩달아 힘이 났습니다. 그 긍정적인 태도와 행동을 칭찬하고 또 독서 발표 날 처음 본 2번째 팀원분들께도 처음 만나는 날이었지만 다 함께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시고 정성스러운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성실함과 열정을 칭찬합니다. 여러분 모두 자신의 꿈을 이루고 감사와 칭찬으로 행복한 인생 사시길 믿습니다. 저희 발표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생 설계와 진로를 발표할 윤리교육과 1학번 김상아입니다. 발표에 앞서서 시간이 좀 쫓겨가지고 빨리 말하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시간이 안 쫓길 것 같아 오늘. 천천히 얘기해도 될 것 같아. 그럼 좀 느긋한. 편안하게. 근데 좀 긴장돼서 빨리 말할 것 같아서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목차 설명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의 인생 설계와 진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20대 때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해보고 싶고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사랑을 받아보고 싶어서 그런 연애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적어봤고요. 그리고 제가 사범대 학생인지라 졸업하면 임용고시를 준비하게 될 텐데 임용고시를 합격하고 싶어서 여기 임용합격도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용고시를 합격해서 교직생활을 할 텐데 교직생활을 하면서 EBS에 진출을 해서 EBS와 교직생활 둘 다 병행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제 30대에 들어서면 사설 인터넷 강의의 강사로 일을 하고 싶은데요. 거기서 이제 점점 커리어를 쌓아가면서 1타 강사로 자리매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안정이 되면 30대 중반에 결혼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30대까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40대에는 이제 1타 강사 자리를 유지함과 동시에 가족여행을 많이 다니는 등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일과 가족 두 마리 토끼 둘 다 잡고 싶은 40대입니다. 그래서 40대 후반에는 강사를 은퇴하고 이제 50대가 돼서 약간 여기 교수직이라고 좀 적혀 있는데 약간 좀 부끄럽긴 하지만 네, 교수가 되고 싶다는 건 아니고 그냥 약간 여러 강연하는 자리를 오가면서 내가 그동안 느꼈던 점, 내가 그동안 배웠던 점이 이러하다라는 정보를 많이 얘기하고 이제 여러분들도 약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가 느꼈던 배움을 전달하고 싶어서 그냥 강연을 많이 다니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60대가 되면은 리마인드 웨딩을 함과 동시에 이제 그런 강연을 다니는 그것을 그만두고 이제 학생을 둘러싸는 문제에 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학생 상담 센터를 설립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70대가 되면은 제 미래 자식이 아직 얼굴도 모르긴 하지만 손주를 보고 싶고요. 그리고 70대 후반에는 귀농을 하거나 제주로 돌아가서 삶을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80대가 되면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회의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꽃집이나 카페 같은 것을 차려가지고 남편이랑 같이 행복하게 살고 싶고요. 그래서 90대가 되면은 가족들과 두 다리로 여행을 하고 싶고 이제 모든 존재를 사랑하면서 생을 마감하는 것이 제 인생 설계였습니다. 이제 저의 다음으로는 저의 비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전 첫 번째로는 매사에 열정적인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열정이라는 것이 저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연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매사에 열정적인 사람이 되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가장 원시적이고 기초적이지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제 비전입니다. 그리고 저의 직업, 중등교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중등교사는 교탁에서 내려오기 전까지 학습에 정진해야 하는 직업, 교과 지식뿐만 아니라 교훈도 함께 전달해야 하는 직업, 열정, 사랑, 그리고 책임감이 없이는 안 되는 자리입니다. 이 중등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아까 앞에 하부님이 설명해줬던 거랑 같이 대학원을 들어가거나 교직 이수가 되는 과에 들어가거나 사범대 학생으로 졸업을 하거나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골라서 필수로 전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공립학교 교사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임용고시를, 사립학교 교사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학교 자체 시험을 통과해야만 중등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 VM 카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따뜻한 선생이 되어 학생들의 상처를 보듬어 주어 사회로 나가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저는 잘 가르치는 선생님 또한 되고 싶지만 따뜻한 선생님 먼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VM 카드 이렇게 적어보았고요. 제 미래 명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내가 만약에 제주로 임용고시를 봐서 제주에서 교직 생활을 이어나가게 된다면? 이런 질문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명함을 꾸미게 됐는데, 밑에는 바다고요. 위에는 이제 우리 바다가 키운 학생들 이렇게 적어보았어요. 여기 밑에 아쿠아라고 적혀 있는데 제주 방언 아꼬따를 활용한 것으로 학급 명칭을 한번 제가 학생들이랑 상의해 본 것은 아니지만 임의로 정해 보았습니다. 명함 뒷면에는 이렇게 아꼬아 우리 바다가 키운 학생들 있고, 밑에 행복고등학교 땡학년 땡반 담임교사 적혀 있고요. 오른쪽에는 제 이름 3글자와 핸드폰 번호, 이메일 주소 이렇게 명함을 꾸며 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제 묘비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좀 창피하지만 잘 살다 간다로 하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왜냐면 진짜 이게 딱 제 스타일이고, 저는 약간 마지막까지 약간 주리주리 그런 스타일도 존중은 하지만, 저는 그런 스타일보다는 그냥 진짜 잘 살다 갔기 때문에 잘 살다 간다라고 그냥 적으려고 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 묘비명에 잘 살다 간다만 적혀 있으면 제 묘비까지 찾아가신 뒤 너무 뭐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마음 따뜻하게 하려고 잘 살다 간다, 덕분이야, 고마워 이렇게 해서 이제 묘비명을 좀 꾸며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칭찬 피드백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칠 건데요. 일단 먼저 저를 향한 칭찬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1일 1 칭찬, 1일 1 감사를 중점적으로 했는데, 솔직히 제가 하루도 빠짐없이 했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한 것은 아니지만 항상 쓸 때마다 진심을 다해서 쓰려고 노력했던 제 자신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팀원분들에게는 진짜 팀원들이 없었다면 제가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과제 다 놓칠 뻔한 적도 많고, 그리고 또 이제 진짜 팀원분들이 없었으면 지금까지 1일 1 칭찬 감사도 안 했을 거고 인진 노트도 안 적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부여를 많이 해준 고마운 존재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카톡 보면서 다들 어떻게 사는지 보면서 웃을 수도 있고 같이 칭찬해 줄 수도 있는 사소하지만 중요한 마음으로 다가왔던 시간을 저한테 선사해 준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설계와 진로 발표를 하게 될 식품영양학과 18학번 박성원입니다. 목차는 이렇고요. 우선 저의 인생설계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선 20대 때 대학 졸업하기 전에 커머알과 토익 800점을 취득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운전 면허는 땄는데 운전을 못하는 상태여서 운전을 배우고 싶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 시험을 합격한 후에 3년에서 5년 차까지는 구청에서 근무를 하다가 진급해서 서울시청으로 옮겨서 근무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림이나 그런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미술 학원에 다니면서 좀 계속 취미 생활을 가져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30대 때는 결혼을 하고 싶고 부모님을 데리고 유럽 여행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40대 때는 제 집을 마련해서 살고 싶고요. 60대 때 퇴직한 이후에는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보고 싶고, 또 요가나 그런 운동을 꾸준히 하면서 건강을 관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반려동물과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저희 비전은 대체할 수 없는 사람,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사람, 저한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책임감이 있는 사람, 제가 가진 것에 작더라도 행복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이렇게 써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가지고 싶은 직업으로는 자유롭게 의견을 내고 서로 존중하고 그런 분위기에서 일을 하고 싶고, 단순히 노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보람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되고 싶은 직업은 먼저 공무원이라고 적었는데 다들 잘
대충 아시겠지만 일단 되려면 시험을 먼저 통과를 하면 되는데 필기시험, 인성검사, 면접 후에 최종 합격을 하게 됩니다. 저는 공무원이 행정 지식이나 그런 능력 외에도 적극적으로 하는 태도와 사람들과 공감하는 능력, 소통하는 능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는 유예 기간 동안에 컴퓨터 활용 능력도 길러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빨리 변하는 세상과 또 서울에는 관광객이나 그런 외국인 분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외국어 능력도 길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만약에 서울시청에 가게 된다면 공공디자인 사업팀에서 한번 일해보고 싶은데 공공디자인이 뭐냐면 공공시설이나 공간을 미적 기능적으로 꾸미는 일입니다. 단순히 외적으로 예쁘게 꾸미는 것이 아니라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서 범죄 피해를 줄일 수도 있고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줄여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또 요즘에 빠르게 변하는 사회에서 좀 사회적 약자라고 불리는 장애인이나 노인, 외국인 분들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그런 도시를 만드는 일을 합니다. 저희의 VM 카드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적극적이고 항상 노력하는 공무원이 되어서 사람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 미래 명함은 우선 저는 서울시청에서 근무하고 싶고 공공디자인 사업팀에서 일을 해보고 싶기 때문에 공공디자인 사업팀장이라고 적어봤습니다. 저희 묘비명은 많은 것을 얻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적었는데요. 제가 죽을 때쯤에 제가 경험했던 것과 만났던 사람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칭찬 피드백입니다. 우선 저에게 이걸 시작할 때는 하루 맨날 칭찬한 일과 감사한 일을 생각해내는 일조차도 어려웠습니다. 또 제가 낯간지러운 말을 못하는 성격이어서 이런 말들을 조원분들에게 해드리기가 좀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을 생각해내면서 저의 하루를 되돌아볼 수 있었고 또 사소한 일이라도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조원분들에게 매일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기 귀찮았을 수도 있는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들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또 피드백도 항상 정성스럽게 보내주셨는데 이런 조원들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고 저도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생 설계와 진로 기말 발표를 하게 된 전산통계학과 조아람이라고 합니다. 네, 차례 건너뛰고 저의 인생 설계와 진로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70대까지만 있는 이유는 제가 그 70대 이후를 아무리 생각해 보려고 해도 제 미래 계획에 좀 안 맞아서 일단 작성할 수 있는 부분까지 열심히 작성해 보았습니다. 일단 20대에는 제가 일단 목표로 대학원 가기, 유럽 여행 가기, 그리고 하트 시그널 출연하기를 했습니다. 하트 시그널 다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한 번쯤 인생에서 겪어보고 싶은 일이라서 20대에 적어보았고요. 30대에는 자가 마련하기, 요리학원 다니기, 애플 전 제품 사기를 했습니다. 제가 요리를 하지는 못하지만 나중에 한식이나 양식, 일식까지도 되게 잘하고 잘 먹고 다니고 싶어서 그렇게 적었고요. 40대에는 일본 N년 살기, 안 배워본 악기 배우기, 하와이 가서 서핑하기를 해보았습니다. 20, 30대에는 현실적으로 외국에서 나가 사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 40대에 적어보았고 악기를 되게 조금씩 여러 개를 배워보았는데 한 번도 안 배워본 악기도 배워보고 싶었습니다. 50대에는 필라테스 꾸준히 하기, 책 10권 이상 읽기, 반려동물 맞이하기를 했습니다. 초등학생 이후로 책 5권 이상을 읽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그렇게 적었고 반려동물은 맞이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공부하고 또 그 친구를 외롭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저에게 좀 시간적 여유가 많은 50대의 반려동물을 맞이하고 싶고요. 60대에는 유럽 N년 살기, 머리 염색하지 않기, 그리고 친구들과 파자마 파티 하기를 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흰머리를 좀
되게 자연스럽고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서 머리가 흰색이 될 때 염색하지 않고 싶습니다. 또 70대에는 편식하지 않기, 등산 자주 하기,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기 했습니다. 네, 다음은 저의 비전입니다. 영어, 일본어 프리토킹 하기, 베스트 드라이버 되기,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른 되기, 합리적인 사람 되기를 했습니다. 일단 언어를 굉장히 능숙한 사람이 되고 싶고, 또한 지금 면허도 없지만 언젠가는 모두가 저를 신용할 수 있는 그런 베스트 드라이버가 되고 싶고요. 인터넷에서도 많이 봤는데 언젠가 어떤 작은 아이가 커서 인생을 돌아봤을 때 제가 그 아이에게 도움이 줄 수 있는 어른이 되었다는 그런 기억을 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사람 되기, 이건 제가 그 과제하면서 상담사 선생님분께서 추천해 준 건데, 인생을 살면서 남에게 화를 내지 않고 좀 합리적인 사람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다음은 저의 직업입니다. 저는 이제 구글 코리아에 입사를 하고 싶은데요. 구글 코리아의 지원 자격은 컴퓨터 사이언스 관련 전공 또는 관련 경험자, 소프트웨어 개발 경험, 영어 말하기와 쓰기 기능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대사항은 석박사 졸업을 해야 하고 일반 프로그래밍 언어 능숙자여야 합니다. 저는 이제 이런 직업을 이루기 위해서 현재 저의 전공인 전산통계학과에 최선을 다하여 졸업을 하고 대학원에 진학을 하여 컴퓨터 사이언스 관련 전공 분야로 석박사를 취득할 예정입니다. 또한 구글 코리아 인턴십이 열리게 된다면 지원하여 회사에 대한 경험을 최대한 늘리고자 할 것입니다. 제가 찾아보았을 때 현재 지원 가능한 인턴십은 장애인 우대밖에 없어서 이제 나중에 후에 혹시 인턴십이 열리게 된다면 참여를 반드시 할 예정이고요. 또 비전과 연계하여 이게 아무래도 외국계 기업 회사다 보니까 영어 말하기와 쓰기 기능이 필요해서 영어 프리토킹 하기라는 이제 그런 비전 연계해서 토익, 토플, 회화 등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은 VM 카드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IT 회사원이 되어 더욱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디지털 시대에 적응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입니다. 미래 저의 명함을 작성해 보았는데요. 일단 이거는 현재 구글 코리아의 실제 명함을 참고를 하였고요. 팀장을 한 이유는 되게 여러 직급 중에서도 되게 좀 기분 좋은 이름이라 생각을 해서 이렇게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네, 다음은 묘비명입니다. 일단 차례대로 위에 제가 정말 행복했던 날짜들을 기록하고 마지막에는 QED라는 글자를 적을 예정인데요. 이것은 이제 이상이 내가 증명하려는 내용이었다라는 뜻이고요. 이 QED를 적은 이유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의 가사이기도 하고 요즘 되게 유행하는 그 말인 내가 해냈다라는 뜻을 증명해주는 것 같아서 제가 QED를 적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은 칭찬 피드백입니다. 저 자신에게 하는 피드백은 수업을 들으면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혼자 했으면 의무적으로 했을 일을 팀원분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었고 혼자 했으면 이제 해보지도 않았을 상담을 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수업은 단순 교양이 아닌 정말 미래의 나를 위해 한 발을 내딛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 자리에 팀원분은 안 계시지만 궁금한 게 있어 물어볼 때마다 항상 친절하게 답변해 주시고 꾸준하게 과제를 수행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 자신도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동기부여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조형 디자인 전공 김다영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앞서 말한 거 똑같아서 생략할 거고요. 네, 우선 제 인생 설계와 진로 20대부터 100세까지 발표 먼저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조금 3가지씩 적어봤는데요. 20대는 제 개인 전시 여는 게 목표고요. 그리고 자격증 3개 따기, 그리고 제 개인 작업 공간 여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30대에는 유명한 디자이너와 협업해 보는 게 꿈이고요. 해외에서 개인 전시 열고 책 출판해 보는 게 제 30대 목표입니다. 그리고 40대에는 같은 직업을 꿈꾸는 학생들 앞에서 강연해 보는 게 꿈이고요. 수어 배우는 거랑 소중한 사람과 여행 다니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리고 50대에는 나만의 집을 직접 지어서 사는 것이고, 그리고 브랜드를 런칭해서 회사 설립하는 게 목표고요. 그리고 50대에도 꾸준히 운동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운동해서 60대에는 바디 프로필을 한번 찍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꾸준히 작품 활동하고 건강한 노후 준비하는 게 60대의 목표입니다. 70대에는 가족들과 가족 사진 찍는 것과 친구들과 여행 다니기, 집 마당에 나무 심어보는 게 목표입니다. 80대에는 손자 또는 손녀의 결혼식에 가기, 그리고 인생 마지막 전시회 여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90대에는 그동안 만든 작품 책 하나로 만들어서 출판하는 것과 병원 꾸준히 다니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100세 마지막에는 가장 좋아했던 장소 가는 것과 가장 좋아했던 음식 먹고 행복하게 마무리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네, 그 다음 저의 비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나는 내가 한 행동과 말에 책임지는 사람이다. 이것을 하기 위해는 언제나 신중하게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좋은 영향력을 선사할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같이 있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언제나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이 제 비전입니다. 그리고 저의 직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제가 하고 싶은 직업은 프리랜서 디자이너고요. 이 직업은 정직원으로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비정기적으로 자유롭게 디자인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프리랜서 디자인은 따로 그렇게 큰 경력이 중요한 게 없어서 거기서 중요한 그 부분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프리랜서 디자이너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포트폴리오 작성을 하는 것인데요. 이 프리랜서 섭외하면서 맡기는 지금 기잡 형태의 시장이 커지면서 프리랜서가 되려면 자신의 능력을 어필할 수 있는 나만의 브랜드와 포트폴리오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신의 작품 또는 작업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꼭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디자인이 가장 중요한데요. 자기 PR을 넘어서 수익 창출과도 같은 자기 아이덴티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나의 자신만의 시각적인 요소의 마크 같은 것을 만들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브랜드를 런칭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자신의 가치 아는 것입니다. 이게 불안정한 수익이기 때문에 자신의 디자인을 낮추고 계산도 낮추다 보면은 이게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디자이너에게도 민폐이기 때문에 자신의 가치 그리고 기준과 소신을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의 BM 카드를 발표하겠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내 행동에 후회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고요. 그것을 위해서는 신중히 행동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법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의 명함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거는 제가 졸업 후에 쓸 명함을 만들었던 것이 있어서 여기 앞에 띄워봤고요. 여기 제 브랜드 이름과 그리고 브랜드 명 같은 거 간단히 적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묘비명을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당신들과 행복했던 기억, 추억 모두 함께, 여기 함께라고 밑에 적어놓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칭찬 피드백 발표하겠습니다. 우선 팀원들에게는 모두 수업에 성실하게 참여했던 점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팀원들의 모습들을 보며 저희 태도를 반성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단체 톡방에서의 과제를 꾸준히 이행하는 모습을 보며 스스로 과제를 확인하게 되었고, 그리고 저도 이 수업에 꾸준히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칭찬하고 싶은 점은 4학년 졸업 전시를 잘 마무리했다는 것을 칭찬하고 싶고, 그 바쁜 와중에도 다른 수업을 병행했다는 점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완벽하지는 못했지만 그 안에서 최선을 다했기에 후회 없는 2학기를 보낸 것 같아서 제 자신에게 진심으로 칭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설계와 진로 발표 맡은 최진현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목차에도 공을 들였는데 목차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처음은 저희 인생설계와 진로고 20세부터 100세까지의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대는 내년에 전기과를 복수 전공을 하고 토익을 750점 이상 맡은 다음에 8학기 내로 졸업을 하는 게 목표고요. 그 다음은 이제 대학원을 진학하는 게 목표인데, 대학원은 이제 보시면 남들이 다 원하는 이제 서울대학교, 카이스트, 포항공대, 유니스트, 그리고 이제 한전공대라고 하죠. 켄텍, 그리고 저희 제주대학교 목표로 두고 있고,
이제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박사 학위를 시작하는 것을 20대의 목표로 잡았습니다. 30대에는 박사 수료 후 전문연구위원으로 들어가서 병역을 해결하고 그 다음에 박사 과정 시작하고 6년 이내로 학위를 취득을 하는 게 목표고요. 그 다음에는 4가지 진로를 정했는데 이제 박사 후 연구원, 포스트닥터라고 하는데 박사 후 연구원을 들어가서 지식을 더 쌓거나 아니면 이제 정부 출연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입사하거나 교수 임용을 준비하거나 R&D 스타트업을 창업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선임연구원으로 승진을 해가지고 조금 더 높은 직책을 향해서 나아가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황혼으로 들어가기 전에 개인 방송을 한번 해서 이제 남들이 하는 크리에이터를 저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제 40대에 들어가서는 선임연구원 다음인 책임연구원에 들어가고 싶고 그리고 이제 세금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연봉을 1억을 넘겨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어머니한테 예전부터 계속 약속하고 있던 고급 외제차 한 대 선물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SSCI라고 과학계에서는 이제 저명한 논문 저널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상위 저널의 논문이 등재돼서 학계에서 유명을 해준 다음에 이제 제 모교는 김영중학교, 오영고등학교, 제주대인데 이제 이 세 곳에서 전부 강연을 한 번씩 해보고 싶습니다. 이제 50대는 수석연구원으로 승진을 하고 이제 순수하게 전세나 월세가 아닌 제 집을 한번 마련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장학금을 좀 많이 받고 왔는데요. 근데 이제 다 개인적인 장학금을 받아왔었는데 저도 이제 돈을 벌 테니까 저도 이제 같은 공학도 학생 한 명한테 후원을 한번 해줘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당뇨가 있는데 이제 당뇨의 기준이 당화혈색소 6.5% 이상을 당뇨라고 하거든요. 저는 지금 5.3%를 유지 중인데 이제 딱 정상의 기준치가 6.3%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나이가 먹어도 6.3%를 유지하면서 건강하게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들 꿈이라고 하죠. 여행 갈 때 여객기 퍼스트 클래스 한번 타보고 싶습니다. 이제 60대에 들어가서는 이제 사고 안 치고 정년퇴직하고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의 명예교수에 임용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대기업의 기술 자문인에 임명이 돼가지고 이제 여러 학자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제 연금의 일부분을 매년 기탁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동문들과 환갑잔치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70대에는 이제 인재를 발굴해서 R&D 스타트업을 한번 창업해보고 싶고 그리고 이제 전공 지식과 관련된 책을 한번 저술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주식 한번 시작해봐서 이제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파악하고 싶고 이제 논문을 투고해가지고 제가 아직 건재하다, 난 아직도 똑똑하다 이런 거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문들과 실손잔치도 한번 해보고 싶고요. 80대에 가서는 이제 매년 꾸준히 건강검진을 받아서 이제 오래오래 살기 위한 초석을 다져 놓을 것이고 이제 동문들과 팔순잔치 한번 하고 이제 저는 한화 이글스의 팬이거든요. 이제 좋아하는 야구팀의 시구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려견 이제 꽃동드 틀레아라고 하는데 이제 시추처럼 좀 순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순한 개가 좋아가지고 반려견 한번 키워보고 싶고 그리고 이제 몸무게를 70kg 미만으로 유지하고 싶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제가 어제 70kg를 넘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90대에 들어가서는 이제 터키시 앙고라라는 반려묘도 한번 키워보고 싶고 그리고 제주대학교 병원에 가보면 이제 기탁금들이 싹 적혀 있어요. 이렇게 표로. 저도 이제 거기에 후원금을 전달을 해서 이름이 한번 적혀보고 싶고 동문들과 구순잔치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기까지 세계에 있는 모든 산의 진미를 한 번씩 맛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100세에는 이제 무병장수는 바라지 않고 큰 병 없이만 살아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00세를 기념해서 자서전 한번 저술하고 100세 기념 잔치하고 이때까지 금주 금연 유지하고 논문을 저술해서 이제 한국의 최고령 투고자가 한번 돼보고 싶고 그리고 유언장 작성하고 만약에 죽게 된다면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저의 비전입니다. 첫 번째는 저는 연구를 통해 세상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고 지구온난화를 완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남에게도 제공하고 공유하여 타인과 함께 발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더라도 계속해서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저의 직업인데요. 비전과 연계를 시키고 이루는 방법을 서술하겠습니다. 비전과 연계를 시키면 이제 아까 말했듯이 정부 소속 연구소 아니면 타 기업의 연구원, 대학교 교수, 창업가가 있고 이루는 방법은 이제 내년 내로 학부생연구원에 들어가서 연구원이 어떤 연구를 진행하는지 미리 배워보고 그 다음에 전기공학을 복수 전공해서 복합적인 지식을 쌓으며 그 다음에는 이제 졸업까지 매년 학술제 연구 성과를 발표해서 경험을 쌓고 싶은데 이제 제가 이번에 1학년 때 학술제에 나가서 1등으로 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4학년부터 각 대학원 교수진들과 컨택을 해가지고 대학원 입시 준비를 하고 이제
토익 750점 이상,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 2급, 이제 RI라고 방사성 동위원소 취급자, 그리고 전기기사 등등 각종 스펙이랑 자격증을 따가지고 대학원이나 취업에 유리하게 작용하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박사과정을 수료한 이후에 전문연구위원회, 제가 병역 판정이 4급이에요. 4급은 이제 TO가 본인한테 오기 때문에 전문연구위원을 신청하기만 하면 바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전문연구위원으로 병역 문제를 해결하고 이후에 박사 학위 취득한 후에 포스트닥터에 지원해가지고 연구 실적과 스펙을 동시에 쌓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쌓아온 여러 스펙을 이용해서 각종 연구 직렬에 지원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실적을 쌓아서 승진하는 게 제 이제 직업의 길입니다. 제 VM 카드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석유 대신 지구를 밝힐 수 있는 기술을 연구하는 연구원이 되어 지구의 에너지 고갈 문제와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저의 명함. 저는 이제 세 가지 1, 2, 3차 직업을 이제 명함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처음은 이제 국가기관 소속 연구원, 이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재생에너지 연구소 분야가 제주도에 있거든요. 이제 이 부분의 소장을 맡아보고 싶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은퇴를 하게 된다면 이제 대기업의 자문인, 기술 자문인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제 LG의 기술 자문인으로 명함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이 학교죠. 이제 제주대학교의 에너지공학 전공의 교수가 한번 돼보고 싶어서 3차 명함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묘비명은 이제 푸른 지구를 위해 석유 대신 자기 자신의 의지를 하얗게 불태워 지구를 밝게 비추고 재가 되어 자연의 양분이 되다. 저의 진로와 제 삶의 마무리를 연관지어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칭찬 피드백인데요. 우선 저는 이제 건강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남들처럼 그냥 적당한 직업 들어가서 적당히 돈 받고 사는 게 성공한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데, 이제 인생 설계와 진로 과목을 통해서 다각도로 이제 제 인생을 분석을 하고 예상을 해보면서 이제 좀 더 넓게 볼 수 있는 능력을 쌓았기 때문에 그런 저를 칭찬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18팀의 조장을 맡았는데 후반기에 이제 가끔 까먹고 이제 공지를 좀 늦게 올리거나 그런 경우 있었는데 저한테 싫은 해석 안 하시고 이제 잘 받아들여 주시고 따라와 주신 팀원들에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좀 직업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아까도 보시면 알겠지만 제 인생 설계가 진로에 조금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문숙 교수님께서 저한테 이제 이렇게 장문의 피드백을 해주셨어요. 직업이 다가 아니고 이제 저는 좋은 원석이기 때문에 나는 그걸 가공하는 대장장이었기 때문에 이제 밝게 빛나는 거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좋은 원석이 있어도 평범한 대장장이가 그거를 가공하면 그저 그런 양상품이 되는 거고, 이제 뛰어난 대장장이가 가공을 해야 이제 장인의 마스터피스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아무리 뛰어난 원석이어도 이제 능력 없는 사람이 저를 다뤘다면 저는 그냥 개화하지 못한 돌덩어리가 됐을 텐데, 이제 뛰어난 대장장이신 이문숙 교수님께서 이제 저를 교육시켜 주셨기 때문에 제가 마스터피스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발표를 하게 된 간호학과 2학년 최수정입니다. 목차는 같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인생 설계를 20대부터 100세까지 해보았는데요. 제 20대의 목표는 토익 800점 이상으로 해서 고득점 만들기, 그리고 프랑스어 마스터 하기가 목표가 있고, 24년에는 간호사 국가고시에 합격을 해서 면허를 취득하고 대학병원에 취업하기, 그리고 27년에는 혼자 유럽 여행, 그리고 부모님과 해외여행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30대에는 2030년에 다른 병원으로 이직하거나 간호직 공무원에 도전하는 게 목표고요. 33년에 사랑하는 배우자와 결혼하는 것, 그리고 35년에는 고등학교 절친들과 해외여행 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40대에는 꾸준히 저축과 재테크를 하여서 성공하는 것까지가 목표고, 그리고 국내와 해외로 의료봉사 같은 것, 그리고 아동 결혼을 해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게 목표입니다. 50대로는 계속 저축과 재테크를 하고, 그리고 온전한 내 집을 마련하는 게 목표고, 앞서 33살에 결혼하는 게 목표였는데 리마인드 웨딩 촬영하기, 그리고 입양해서 반려동물과 같이 사는 게 50대 목표고요. 60대에는 퇴직을 하고 카메라 들고 여행 가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리고 꾸준히 체력 길러서 한라산 등반하는 게 목표고요. 70대에는 아픈 곳 없이 허리 쭉 펴고 생활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손재주가 좋아서 뜨개질이랑 십자수를 작품으로 많이 만드셨는데 저도 그렇게 만들고 싶어서 뜨개질이랑 십자수 마스터하기가 있고 취미로 미술 배우기를 목표로 하였습니다. 80대 때는 작은 텃밭을 가꾸고 그리고 앞서 미술도 배우고 사진 찍으러 다닌다 해서 그러한 작품들을 모은 모음집을 만드는 게 80대의 목표고 영정사진 미리 찍는 것 또한 80대의 목표입니다. 90대 때는 지팡이 같은 보조기구를 써도 허리 펴고 다니는 게 제 목표고 그리고 건강 그리고 또 건강하기가 제 목표입니다. 100세를 넘어서 살게 된다면 100세 기념으로 사진 촬영을 하고 후회 없이 제 삶을 마감하는 게 제 인생 설계입니다. 제 비전은 주변 사람들을 챙기는 사람 그리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사람, 힘들 때 생각나는 사람입니다. 저는 간호사가 되고 싶어서 간호학과 입학을 하였고 이제 임상간호사가 목표인데요. 간호학과가 전문대 3년제가 있었고 이제 일반대 4년제가 있는데 대부분 3년제가 간호학과만 4년제로 올라가서 3년제는 거의 사라진 추세고요. 그리고 간호대학 또는 국군 간호사관학교에 입학하여 간호학에 배우고 간호사 국가고시에 응시하여 합격한 후 면허를 취득하고 병원에 입사하면은 그때부터 임상간호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간호대학 4년을 간략하게 살펴보면요. 1학년 때는 생리학이나 해부학 같은 기초 지식과 배우는데 근데 교양을 좀 더 많이 배우고 2학년부터는 교내 실습이 시작되면서 조금 더 구체화된 전공을 배우고 3학년부터는 전공 관련된 이론은 조금 마무리되고 임상 실습을 나가게 되어서 4학년 때까지 1000시간 이상의 실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4학년 때는 졸업시험 그리고 국가고시 준비까지 있고요. 간호사는 면허증이라서 국가고시를 치르는데요. 국시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고 8개의 과목을 치릅니다. 그리고 오지선다형으로 한 문제당 1점씩으로 계산하고요. 전체에서 60% 이상 그리고 매 과목마다 40% 이상을 맞아야 합격하여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시간표는 이렇게 되는데 이번에 점심시간이 빠져가지고 그냥 1, 2, 3교시로만 진행이 됩니다. 아까 제 비전과 간호사랑 엮어서 생각하면요. 환자와 보호자를 매 순간마다 케어하는데 최선인 간호사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전범 간호사한테 인수인계를 받고 그 안에서 내가 근무하는 시간에 어떻게 해야 최선의 간호를 제공할지에 대해 할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사를 놓을 때 혈관을 못 찾거나 좀 많이 찔리면은 미안하기도 하고 환자분도 아파하시긴 하잖아요. 그때 이 간호사가 놓으면은 한 방에 잘 들어가던데 하는 그런 간호사가 되고 싶어서 이렇게 먼저 찾게 되는 간호사로 설정하였습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환자의 안녕을 책임지는 의료인이 되어 환자와 보호자에게 매 순간마다 마지막까지 최선의 간호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제가 본가가 광주라서 일단 전남대학교 병원으로 해서 간단하게 명함을 만들어 보았고요. 제 묘비명은 항상 고마웠습니다로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좋았던 인연이든 나빴던 인연이든 그 사이에서 제가 감사함 그리고 이 부분은 좋았다고 느꼈을 부분이 있을 거라 항상 고마웠습니다로 정했고 제 인생에서 길게 잡은 직업이 간호사이기 때문에 간호사 최수정까지 해서 정했습니다. 매일을 감사히 살고 하루를 되짚어 보면서 내가 어떤 일은 칭찬을 하고 어떤 일은 감사해야 할지 고민하고 찾은 저와 모든 분들을 칭찬드리고 늦더라도 매번 빠지지 않고 1일 1칭찬 감사를 올렸던 1팀, 8팀 분들 모두 감사하고 칭찬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산생명의학과 신정아입니다. 일단 저는 인생 설계와 진로를 이렇게 작성해 봤습니다. 제 집 근처에 에버랜드가 있어가지고 관광객 응대하는 걸 제가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에버랜드와 같은 테마파크에서 한번 일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작성해 봤습니다. 24세에서 30세에는 제주 하나 아쿠아리움에 취직하고 제가 기숙사를 살고 있는데 원룸은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투룸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살아보고 싶고요. 30세에서 40세에는 일본 아쿠아리움에 이렇게 이직해가지고
일해보고 싶고 그리고 결혼은 할 수 있으면 하고 싶습니다. 4, 50세는 아쿠아리움에 관한 책을 하나 출판하고 싶고 이제 60세, 70세에는 잉어 양식을 통해 부자가 되고 싶은데 비단잉어가 이렇게 생겼어요. 저기 왼쪽에 있는 친구 재작년에 23억 원에 팔린 친구입니다. 중국하고 일본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친구 정도 크기만 돼도 수백에서 8천만 원 정도까지 호가하는 친구라서 이렇게 양식을 통해 한번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70세, 100세는 사실 정한 게 없어가지고 실버타운에서 친구들과 함께 생활하고 싶고요. 저의 비전은 누가 봐도 열심히 살았다고 느낄 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하루하루를 만족스러운 하루로 만들 수 있는 사람 이렇게 3가지를 뽑아봤습니다. 저는 제일 마지막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다음은 저의 직업입니다. 저는 아쿠아리스트가 되고 싶은데 일단 아쿠아리스트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아쿠아리움에서 일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보통 아쿠아리움에서 생물만 관리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쿠아리스트가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아쿠아리움이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태 설명회나 이벤트를 기획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그거에 맞게 수조를 꾸민다든지 관람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즌마다 기획하는 일을 합니다. 또한 아쿠아리움에서는 멸종위기에 처한 생물들을 인공 증식하거나 혼액으로 인해 부상당한 해양 생물들을 치료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쿠아리스트가 되려면은 이런 능력들이 필요한데요. 옛날에는 비전공인들도 뽑았었는데 이제 요구되는 사항들이 많아지면서 관련 학과 전공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과 함께하는 일이다 보니까 스킨스쿠버 다이빙 자격증은 필수로 받고 있고요. 이 분야가 호주하고 일본이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일본어하고 영어를 잘하는 사람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승마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제가 관광객들과 함께 코스를 나가면서 말에 대해 설명해드리고 말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아쿠아리스트는 관광객들에게 생태 설명회를 진행하는데 이곳에서 일하면서 그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BM카드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능력 있는 아쿠아리스트가 되어 사람들에게 해양 생물에 대해 알려주고 멸종위기 단계의 생물을 보호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묘비명인데 제가 이거를 되게 다들 멋지게 작성하셨는데 저 그렇게 작성하는지 모르고 명함이네요. 죄송합니다. 명함인데 1차는 아쿠아리스트, 사육사, 브리더 이렇게 작성하였습니다. 묘비명인데 제가 이거를 이렇게 좀 허름하게 작성해 봤어요. 네, 죄송합니다. 네, 다음은 칭찬 피드백입니다. 자신에게 하는 칭찬은 이제 두루뭉실하게 세웠던 계획을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제 자신을 칭찬하고 팀원들에게는 과제가 있을 때 시간 내에 작성해 주시고 답장도 꼬박꼬박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이렇게 필요한 과제가 있을 때 피드백도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